안녕하세요. 임수정의 시선인사이드입니다. 지금 이분이 큰 논란에 휩싸였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일전에 유익남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금비대한 사람은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발언으로 여러 헬스인들의 빈축을 산 유튜버 용찬우 씨입니다. 이 발언으로 꽤나 곤혹을 겪으셨을 텐데 최근 이분의 또 다른 발언이 재조명되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 용찬우 씨가 용호수로 활동하던 시절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글이 조선왕 이도가 사사롭게 만든 발음기호일 뿐 훈민정음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훌륭한 우리의 것이나 한글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1920년대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그렇게 좋은 거면 일본이 한자 대신 한글 썼겠죠. 그런데 용찬우 씨가 하는 말에는 어폐가 많습니다. 첫째, 훈민정음의 창제의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한글을 사사로운 취미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따르면 한글의 창제의의가 문자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용찬우 씨의 최종 학력은 한양대학교라고 합니다. 올. 엥? 뭐 아무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훌륭한 우리 것이지만 한글은 모르겠다라. 여러분은 이 단어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일평생 영어를 사용한 사람도 이 단어를 틀리지 않고 발음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어때요? 발음할 수 없겠나요? 또 이거는요? 문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 발음이 그려진다는 것은 그 문자가 가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지 모르겠다면 뭐 알겠습니다. 또 일본이 훈민정음을 앞장서서 보급했다고 하는데 정말 낯짝도 두꺼우십니다. 용찬우 씨와 달리 고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텐데요.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한국이 독자적 문자를 가지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한글을 깎아내리기 위해 설파한 유언비어입니다. 문창살의 패턴을 본따 세종대왕이 취미로 한글을 만들었다. 가 해당 유언비어의 주된 골자입니다. 왜 그렇게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면 일본이 쓰지 왜 안 썼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찬우 씨가 얼마나 좁은 사고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발언인 것 같네요. 용찬우 씨는 문자를 마치 전구처럼 쏙 뺐다가 쏙 갈아 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타카나 히라가나 잘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굳이 한글로 갈아타라는 겁니까? 일본어는 한글로 표현하기에 그 발음의 개수가 적어서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섞은 한글이 필요하지만 일본어는 하나의 발음을 위해 문자 하나면 충분한 거죠. 아무튼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어김없이 망언을 터뜨리죠. 여튼 훈민정음을 벗어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정보를 마음껏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뭐 언뜻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훈민정음을 버려야 하냐는 겁니다. 용찬우 씨가 욕심이 적은 건지 내용량이 협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하고 영어 둘 다 하면 되죠. 왜 버리려고 합니까?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에도 한문이 중국어니까 가타가나 히라가나만 쓰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말하는 게 뱀 같습니다. 마치 일본은 이러지 않았는데 한국은 한문이 중국어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요. 이건 1987년도 신문입니다. 용찬우 씨 논리대로라면 한국인들은 중국어가 있으니까 중국 신문으로 인식을 하겠군요. 네, 역시 터무니없는 뱀 같은 논리입니다. 한국 공교육을 받아가지고 잘된 사람 한 명만 대봐요. 없어요. 너무 뻔뻔해서 머리가 띵해지네요. 이것은 대한민국 GDP 그래프입니다. 한국 공교육 받고 용찬우 씨보다 잘 되신 분들이 나라를 이만치 키워놨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교수들이 영어 쓰잖아요, 말할 때. 자동으로 영어가 섞여서 나오게 돼요. 왜? 한글은 그냥 쭉정이잖아요. 발음 기호잖아. 지금부터 A씨라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A씨는 어렸을 때도 왜소한 체격으로 따돌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A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외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많은 A씨는 내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나이대에는 채울 수 있는 내적 요소가 공부밖에 없습니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죠. 하지만 마냥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암기 과목이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사고를 요하는 국어와 수학에는 젬병인 겁니다. 이럴 수가.
A씨는 비록 외적으로는 부족해도 자기가 머리만큼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찬, 아니 A씨는 그때부터 국어가 싫어집니다. 수학도 싫어하고 싶지만 수학은 전 세계가 하는 거라 전 세계적 외톨이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능을 미워하게 되고 미국과 영어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을 칭송하게 됩니다. 고3이 되고 수능을 봅니다. 수능과 불화가 심했던 그답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어 하나는 잘해옵니다. 영어 캐리를 받아서 한양대학교 에릭남 캠퍼스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죠.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뉴햄스터 대학교라고 마냥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럼 뭐 어때요? 미국인데.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뭐 할 게 없어요. 스펙도 그저 그렇고 학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라고 하면 멋이 없으니까 자기를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인지 구독자가 막 생겨요.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역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요.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국어랑 수능, 우울증 등등 비난을 해버리죠. 지금까지 용찬우 씨와 완전히 무관한 A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A씨처럼 잘한 사람들은 문화 사대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미국, 일본을 칭찬하고 자기 나라를 깎아내리는 거죠. 뭐 언어도 문제고 한국은 언어도 문제고 기본적인 사상구조도 문제고 근데 한국인들은 언어 생활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없어요. 언어 정리 기준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뭔 뜻인지 몰라요? 모래 사자 쓰는 거 아세요? 사과할 때 사과? 그러니까 모래식감의 과일이란 뜻이고 미안하지만 사과는 사막 지역 특산물이었던 것이 기원으로 모래사자를 사용한 한자어입니다. 한국인은 그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교한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어만 용찬우 씨로 바꾼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발언이 될 것 같고요. 언어 생활이 너무 망가져 가지고 말하면서도 뭔 뜻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절대로 저처럼 생각 못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낯빛이 하나도 안 바뀌고 뻔뻔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는 네티즌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용찬우를 대표하는 두 글자 단어들. 어우, 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나 많다니 한글 정말 대단하죠. 난 용찬우 씨 설득력 있다고 생각함. 그러남은 침몰했습니다. 비가 개떡같이 오네. 이게 다 용찬우 너 때문이야. 용찬우 좋아하지 마? 응. 요즘 한국 돌아가는 상황 보면 진짜 전문가들은 조용히 사리고 비전문가들은 짧은 지식 펼치고 성공이 어쩌네, 경제가 어쩌네, 사회가 어쩌네 이러고 있음. 제 말이 맞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글로 자막 달아놓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됨. 그만 알아보자. 지금까지 임수정의 시선인사이드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